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곧 아이들 여름방학이 다가오죠. 저희 학교는 다음 주 금요일에 방학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부모님들이 좀 심란하시죠. 워킹맘이시라면 그 빈 시간에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거고, 전업맘이시라면 하루 종일 아이들 데리고 돌밥 할 생각에 아마 머리가 좀 아프시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이 방학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2학기 성적과 인생이 달라지기에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들의 학습 격차는 이 방학 때 많이 생긴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그래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에 아이들 생활이 비슷비슷한데, 방학은 아이들 가정 환경에 따라 방학을 보내는 모습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저는 한 달이라는 이 여름방학이 끝난 후에 개학날의 아이들 표정만 보아도 아이가 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멍한 눈으로 잠이 덜 깬 아이는 10중 8구 방학 동안에 생활 패턴이 무너져 밤새도록 게임하고 늦게 일어나는 아이일 것입니다. 반면에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는 아이는 방학 동안 생활 패턴도 무너지지 않았고 방학을 알차게 보낸 아이들이지요. 자,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에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이것만은 꼭 해야 하는 2학기 우리 아이가 우등생이 되는 세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는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방학 때 아이들 생활 패턴이 무너지지 않게 잘 생활 습관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잘 잡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방학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이들 생활 패턴이 금방 무너지고 생활이 금방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따라서 아이들이 지금 학기 중과 같은 생활 패턴이 무너지지 않게 일찍 자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학기 중에는 학교 생활 시간표가 있듯이 방학 때에도 방학 생활 계획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학 생활 계획표는 저희 어렸을 때 왜 선생님이 시킨다고 형식적으로만 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킬 수 있도록 짜는 것이 관건인데요. 저는 방학하기 일주일 전에 저희 반 아이들한테 방학 생활 계획표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부모님과 함께 의논해서 방학 생활 계획표를 짜오라고 과제를 내줍니다. 이 계획표를 짤 때는 아이와 함께 합의하여서 짜되 절대로 지키지도 못할 만큼 너무 타이트하게 10분 단위로 짜시면 안 돼요. 욕심이 너무 과하면 하루 이틀 지키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방학 생활 계획표는 1시간 단위로 여유 있게 크게 덩어리로 짜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두 아이 키우면서 생활 계획표를 아이들과 함께 짜면서 얻은 꿀팁은 주로 머리가 맑은 오전 시간에는 머리를 쓰는 독서와 수학 공부를 넣어주시고, 오후에는 휴식처럼 공부할 수 있는 영어나 몸을 쓰는 활동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이 집중력 면에서 효과적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저희 두 아이 키울 때 사용한 생활계획표 예시와 간단한 생활계획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제 조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여름방학에 꼭 해야 하는 2학기의 우등생이 되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국어 공부로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 읽기, 바로 독서입니다. 초등은 방학 동안에 독해나 어휘 문제집을 풀리기보다는 독서가 훨씬 효과적인 국어 공부 방법이에요. 방학 동안에 국어 문제집은 넣어두세요. 나중에 중고등 가서 국어와 전과목 성적의 열쇠는 문해력인 독서가 쥐고 있습니다. 초등에서 독해나 어휘 문제집은 책을 정말 안 읽는 아이들의 자선책일 뿐이에요. 방학 동안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책을 익히세요.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바빠서 여유 있게 책을 읽을 시간이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아이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 방학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방학 때 오전에 집 근처에 아이와 함께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동네 도서관에 아이와 함께 가서 책 읽기를 추천합니다. 아침밥 먹고 학교에 가듯이 오전에 도서관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집에서 독서하면 더위에 지치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자꾸 할 집안일이 눈에 보여서 책이 손에 잘 안 잡히고 스마트폰과 TV와 침대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워서 자꾸 눕고만 싶어질 겁니다. 과감하게 아침밥 먹고 아침 오전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젖어들어 훨씬 효과적으로도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둘째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1시간 정도 읽었다면 1시간 정도는 2학기에 배울 수학 개념 문제집을 한 권 가지고 와서 푸는 것입니다. 단원평가 80점 아래를 맞은 아이는 1학기 개념을 복습하면 좋겠지만 단원평가 80점 이상 맞은 아이는 2학기 수학 개념 문제집으로 혼자서 개념을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사고력 수학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 개념을 혼자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사고력도 저절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2학기에 대한 수학에 대한 예습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하다가 정말 어려운 개념은 부모님이 옆에서 책을 읽다가 한 번씩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벌써 12시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아이가 혹시 더 읽고 싶어하는 책이 있으면 책을 빌려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전에 집중력이 필요한 국어와 수학 공부를 벌써 다 끝낸 거예요.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나른하고 졸리겠죠? 그러면 그때는 바로 시원한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쉬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로 된 영화를 시청하면서 영어 흘려듣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 2가 그렇게 재밌다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영화나 시리즈물은 다 괜찮습니다. 자막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초등 영어는 문법 공부가 아닌 일상의 언어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귀가 트이면 아이가 나중에 중고등 가서 영어 문법과 어휘를 공부할 때도 훨씬 거부감이 없이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합니다. 이렇게 3가지를 다 하면 아이는 하루에 국영수 공부를 다 끝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보낼까요? 아이가 해야 할 필수 공부를 다 했으니 이제 아이는 죄책감 없는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자유시간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하고 시원한 물놀이장도 가고 친구와 놀기도 하면서 놀게 해주시면 돼요. 저녁을 먹고 나서는 낮에 도서관에서 그 빌려온 책을 1시간 정도 더 읽고 직장에서 돌아온 아빠를 포함한 가족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함께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면 주말에는 가족들이 주중 루틴에서 벗어나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면서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으세요.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많이 쌓은 아이들이 정서도 안정이 되고 감성도 풍부해집니다. 요즘 지역구청에서 앞다투어 물놀이장을 많이 오픈하던데 물놀이장도 가고 계곡도 가고 시골 외갓집도 가고 들로 산으로 나가서 아이와 함께 많은 경험을 쌓아주세요. 아이와 여행 갈 시간은 초등 6년까지가 전부입니다. 중고등 때는 아이와 함께 여행 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초등 여름방학에 이렇게 주중에 매일 꾸준히 국어, 영어, 수학을 하고 나면 우리 아이 2학기부터는 우등생 반열에 들어서리라 확신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저희 2 아이를 키우면서 직접 초등 6년 동안 실행해서 효과를 본 방법이니 한번 믿고 따라해 보셔도 후회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름방학에 아이도 부모도 모두 건강하고 의미 있고 알찬 방학 보내시기를 응원할게요. 저도 이번 여름방학에는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20년간 자녀 교육을 총정리하면서 후배맘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저의 2번째 책 초고를 완성하러 도서관에 갈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도서관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안녕.